혹시 약속 날짜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달력에 적힌 그 한 줄만 보아도 마음이 먼저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아직 옷을 갈아입은 것도 아닙니다. 아직 버스를 탄 것도 아닙니다. 아직 누구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날은 몇 시에 나가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오래 앉아 있어야 하나? 중간에 먼저 일어나면 서운해할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밥도 먹고 빨래도 개고 평소처럼 텔레비전도 틀어둡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다려지던 약속이었습니다. 누가 불러주면 고마웠고 오랜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약속은 설렘보다 숙제가 되었습니다. 만남은 반가움보다 준비해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웃고 와야 한다는 부담,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는 부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부담, 그 부담이 약속 전날부터 마음을 조용히 누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음을 나무라지 않고 바라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 모임을 줄이는 일은 누군가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연을 가볍게 여기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데도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를 밀어넣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르면 가야 예의다. 초대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 오래된 인연은 지켜야 한다. 사람 사이에는 체면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날도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또 하나를 알게 됩니다. 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자리에 매번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내 하루를 계속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듯이 관계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한때는 자주 만나야 따뜻했던 관계가 이제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오래가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마음보다 체면이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몸도 버틸만 했습니다. 하루쯤 피곤해도 다음날 일어나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노후의 하루는 다릅니다. 하루의 기운이 더 귀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벼운 날이 얼마나 고마운지 압니다. 저녁에 마음이 헝클어지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은 이 귀한 하루의 중심을 흔듭니다. 약속 전날부터 잠이 얕아집니다. 아침부터 괜히 서두르게 됩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보다 오늘도 내 마음이 괜찮을지를 먼저 걱정합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있다 온 것처럼 지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덕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면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속이 불편하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힘들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엄격해집니다. 그 정도도 못 참나.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을 만나야지.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괜히 예민하게 굴면 외톨이가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마음도 몸처럼 돌봄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오래 무리하면 탈이 납니다. 만남을 앞둔 날부터 이미 숨이 답답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살펴야 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사람이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웃는 것도 힘들고 대답하는 것도 힘들고 괜찮은 척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서면 또 미안해합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즐겁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들 사이에서 편하지 않을까? 왜 나는 자꾸 빠지고 싶을까? 그런데 어쩌면 문제는 내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제야 솔직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싫어도 좋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내 마음은 뒤로 미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마음은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렵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쉬고 싶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다음에 편할 때 뵙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도 마치 큰 잘못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거절은 내 하루의 문을 잠시 닫는 말입니다. 문을 닫는다고 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을 끄고 쉰다고 그 집에 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괜찮아지면 다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가는 관계는 한 번의 불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는 서로의 쉼을 이해합니다. 오늘은 힘드신가 보다. 요즘 몸이 피곤하신가 보다. 편할 때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관계의 품격은 자주 만나는 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간격을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가까워도 숨 쉴 틈이 있어야 합니다. 정이 깊어도 각자의 하루가 있어야 합니다. 옛 어른들은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얘가 흐려지고 너무 멀면 정이 식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약속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전화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모임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응답해도 됩니다. 그것이 무례가 아니라 절제입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물론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섭섭해할까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딱 잘라 냉정하게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핑계를 길게 늘어놓으며 자신을 변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짧고 따뜻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몸이 조금 무거워서 쉬겠습니다. 마음은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편할 때 뵙겠습니다. 요즘은 약속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모임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내 상태를 조용히 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모임에 다녀온 날은 이상하게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오래 시끄럽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옷을 갈아입고 누워도 누군가의 말투가 계속 귓가에 남습니다. 반대로 정말 편한 사람을 만나고 온 날은 다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집안 공기가 조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앉았을 때 마음이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했는지 계속 되짚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합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모임과 나를 살리는 만남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모임은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앉아있는 동안 내 말과 표정을 계속 감시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습니다. 나를 살리는 만남은 다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합니다. 내가 조용히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조금 정돈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그 만남 뒤에 내가 나를 덜 미워하게 되는가? 그 만남 뒤에 내 하루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는가? 그 만남 안에서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만남은 귀합니다. 자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어도, 계절에 한 번이어도, 짧은 전화 한 통이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나고 나서 매번 나를 탓하게 되고 없는 힘까지 끌어다 써야 한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조금 줄여도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남은 날들을 조금 더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젊은 날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더 선명해집니다. 누구와 밥을 먹는지, 어떤 말을 듣는지, 어떤 마음으로 잠드는지가 삶의 질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하루를 함부로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삶보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삶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많아 보이는 삶보다 내 마음이 평온한 삶이 먼저입니다.
선조들은 분수를 아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분수라는 말은 작게 살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내 그릇을 아는 것입니다. 내 힘을 아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오늘은 작아진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적게 담아야 합니다. 억지로 많이 담으면 넘칩니다. 넘친 마음은 결국 서운함이 되고 짜증이 되고 말없이 쌓인 피로가 됩니다. 그러니 내 그릇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매달 나가던 모임을 2달에 한 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긴 식사 자리가 부담스럽다면 짧은 차 자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힘들다면 마음이 편한 한 사람만 따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밤늦은 약속이 몸에 무리가 된다면 낮 시간에 잠깐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삶의 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신던 신발이 아무리 예뻤어도 발이 아프면 더는 오래 신을 수 없습니다. 그 신발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내 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맞았던 방식이 지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인연 전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모임을 줄이면 정말 외로워질까봐 걱정됩니다. 그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빈 시간이 길어질까봐, 연락이 줄어들까봐,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질까봐 마음이 조용히 겁을 냅니다. 하지만 억지 모임이 외로움을 꼭 덜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 사람들 속에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 더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이 계속 움츠러들면 그 시간은 사교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사람의 숫자보다 마음이 돌아오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어지는지, 그 자리를 떠난 뒤 내 마음이 나를 덜 꾸짖는지 그런 만남을 남기면 됩니다. 오래된 모임이라도 나를 계속 긴장시키고 내 삶을 비교하게 만들고 거절할 자유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조금 멀리 두어도 괜찮습니다. 줄이되 미워하지 않는 것, 거리를 두되 깎아내리지 않는 것, 나가지 않되 상대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입니다. 나는 이제 이 자리가 조금 힘들구나. 나는 이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제 내 하루를 회복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탓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삶의 계절이 바뀐 것입니다. 조금 내려놓아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덜 만나야 더 따뜻하게 남는 인연이 있습니다. 조금 쉬어야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 전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자신을 너무 매정하다고 꾸짖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듣는 연습을 해도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이 약속은 나를 살리는가? 소진시키는가?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억지로 나가려는가? 이 세 가지를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답은 마음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날은 쉬어도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조금 열고 동네를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해질 무렵 조용히 불을 하나 켜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도 좋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조용한 하루가 때로는 큰 모임보다 더 깊이 나를 살립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않은 날에도 인생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돌본 날은 결코 빈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묻습니다. 요즘 왜 모임에 잘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럴 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조금 천천히 지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아끼려고 합니다. 편안해지면 또 뵙겠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내 삶을 모두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 피로를 증명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내 선택을 모두가 이해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서운해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말 한마디가 크게 들리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하루의 피로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쉽게 지치고 더 자주 혼자 있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늘 참석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노후의 품격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히 놓아주어야 오래갑니다. 늘 함께해야만 정이 깊은 것은 아닙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남아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억지 모임을 줄이면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낯설고 전화가 줄어든 듯 느껴지고 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 하루가 덜 흔들린다는 것을, 잠자리가 조금 편안해진다는 것을,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다시 덜 두려워진다는 것을, 줄였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줄였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도 있습니다. 내 기운이 살아납니다. 내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내 말이 덜 날카로워집니다. 내 하루가 다시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억지 모임을 줄이는 일은 단절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임이 있으신가요? 이름만 떠올려도 어깨가 살짝 굳어지는 자리, 가겠다고 말해놓고도 계속 마음이 불편한 약속, 나가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먼저 지치는 만남, 그 자리를 무조건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한 번은 내 마음을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정말 가고 싶은가? 갈 힘이 있는가? 갔다 오면 내 하루가 괜찮을까? 만약 답이 조용히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쉬어도 됩니다. 세상은 그 한 번의 불참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 한 번의 쉼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 한 번의 쉼으로 생각보다 많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돌보면서도 남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늘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거절할 때도 따뜻함을 잃지 않고 쉴 때도 미안함에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셔도 됩니다. 남에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셔도 됩니다. 때로는 조용히 쉬는 것이 내 삶을 가장 성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이 말 하나로 지켜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쉬겠습니다. 이 말 하나로 회복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편할 때 뵙겠습니다. 이 말 하나로 오래가는 관계도 있습니다. 부디 그 말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모임을 줄인다고 해서 당신의 정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한번 쉬겠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외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내 하루를 지키겠다고 해서 당신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중입니다. 오래 살아온 마음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많이 맞추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자기 자리가 필요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자신을 미뤄온 사람에게는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조금만 연습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에는 부드럽게 쉼을 말하기, 나를 소진시키는 모임은 횟수를 줄이기, 나를 살리는 만남은 더 고맙게 아끼기,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벌처럼 여기지 않기.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쓸쓸한 것은 아닙니다. 잘 쉬는 혼자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남는 인연은 남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당신의 쉼을 이해합니다. 진짜 정은 출석부처럼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연은 잠시 뜸해져도 마음속에 따뜻한 자리를 남겨둡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쪽이 조금 놓였다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거절하지 못해 힘들었던 자신을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억지로 나가느라 지쳤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조금 덜 지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은 인연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회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달력을 한번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적힌 약속들 중에서 정말 내 마음이 가는 자리와 그저 미안해서 붙잡고 있는 자리를 구분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바꾸어 보십시오. 시간을 짧게 하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다음으로 미루거나 조용히 쉬겠다고 말하는 것. 혹시 여러분에게도 나를 살리는 만남과 나를 지치게 하는 모임을 구분하게 된 순간이 있으셨나요? 또는 거절하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자리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밤에 편히 눕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억지 모임을 조금 줄이는 일은 누군가를 등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친 사람에게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남의 서운함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안아주십시오. 그 평안 위에서 이어지는 관계가 결국 가장 오래 따뜻하게 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 덜어낸 자리에서 당신의 하루가 다시 조용히 숨쉬기를 바랍니다.